(68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하루 앞둔 1987년 10월 12일 오후, 광주 모든 경기장에서는 개회식의 총 리허설이 있었다. 매스게임은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 체전 행사 담당자들이 모두 모인 중앙 스탠드에서 중년의 여자는 비로소 드러나는 자신의 작품을 조마로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전국체전 매스게임을 안무한 박금자. 그는 광주에선 꽤 알려진 여림명사다.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여자.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 일남이녀의 어머니이고 며느리이기도 한 중년의 여림. 그는 일과 가정 사이에 놓여있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일까? 매스게임은 코리아 판타지에 맞추어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이윽고 끝이 났다. 안무자는 성공을 확신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 오늘 세계지 음악이 처음이 좀 틀리거든요. 흥분한 안무자는 행사 책임자에게 달려가 성공의 희열을 토로했으며 감이 빠른 기자 하나가 재빨리 수첩을 들고 달려들었다. 아예 우리 애기들 그대로 앉으라고. 오다치는 그대로 앉아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뭔가 달라보네. 저력 있잖아요. 광주의 저력이 이것이.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연습이 안 잠시 후 돼서 그는 인터뷰를 하려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이제 자신의 작품과 성공을 거둔 소감을 피력해야 한다. 거기가 상투적인 겸양으로 스스로를 미화시키려 드는 국면이다. 그러나 그는 겸양하지 않는다. 겸양하지 않는 대신 그는 솔직하다. 하지만 솔직한 건 미덕으로 쳐주지 않는 세상이 아닌가. 솔직하게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성격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부대끼고 욕을 먹기도 한다. 68 광주 여기서 보십니다. 위에서 보면은 광주 체전. 광주 시립무용단의 연습실. 널따란 마루방은 젊은 단원들이 발산하는 긴장의 열기로 후끈거린다. 박 단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힘이 들어가 있는 목소리로 이따금씩 고령한다. 그의 주위엔 냉기가 서린다. 단원들의 잘못된 점을 걸러내겠다는 단호함이 그를 매섭게 보이게 한다. 이런 거 벗어버리고 해. 그래 이쁜데 왜 이런 거 입고 해. 라라라라라 깊이 깊이 바바 앤 발렌수스 더 끌어올려. 제이 호흡 그래서 수스 딱
끌어 골반 10cm는 끌어올려 위로. 알았어? 정숙이는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발레리나의 토슈즈는 아름답고 신비하다. 그러나 연습실의 토슈즈는 격렬한 연습으로 실밥이 트어져 있거나 더러워져 있어야 한다. 젊은 단원들의 토슈즈가 새 것처럼 깨끗해서 박 단장은 아까부터 화가 나 있다. 단장이 체전일로 바쁜 동안 놀았다는 증거일 것이기 때문이다. 손 팔꿈치에 또 넣을더니 잘한다. 란 따란 짜리라란 요것들 봐라이. 어? 요것들 왜 넣어갖고 잘해? 어? 연습 안 하고 뭐야? 짠짠짠 란 따 나오지만 안해. 명이랑 안 맞았어. 엄마 요것도 얼마나 놀았어. 아우. 잘해. 잘 놀았다 니기들이. 잘 놀아. 이거 신문이가 알았어? 생활은 발레 무대처럼 화려하지도 환상적일 수도 없는 것. 이들은 광주시로부터 월급을 받는 월급장애들이다. 맛있지? 단장은 38만 원, 단원들은 17만 원 남짓이다. 이건 비싼데. 시립무용단의 무용수를 직업으로 삼아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운동화가 연습실 신발장을 채운다. 초중고생 70여 명이 레슨을 받으러 드나들기 때문이다. 무용교습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1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박 단장은 그 수익금으로 재주 있는 수석 단원들을 다른 무용학원의 강사로 빼앗기는 걸 조금 막을 수 있다. 수석 단원들에게 번차례로 무용 교습을 맡기고 시청에서 주는 월급의 얼마쯤을 더 얹어주는 것이다. 단원들은 거의 박 단장이 학교에 나갈 때 기른 제자들이다. 그들이 재질이 있는 어린 후배들을 본격적인 발레 세계로 끌어들인다. 춤의 세계에서 자신을 장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싸움이다. 어린 학생들이 춤의 세계에서 조금씩 자신을 장악하도록 가르치고 그것은 박 단장이 그의 무용을 이어나가는 끈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 이렇게 하면 됐어. 그럼 하나 넣어줘야 되겠어. 그러면은 빨리 뒤돌아서 안 앉아도 원래대로 해도 해 호간을. 단장실 한 기퉁이에 그는 녹음실을 갖고 있다. 무용인에게 음악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안무를 하기 전에 악보를 그대로 베껴낼 정도로 음악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 단장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자주 변한다. 음악을 고치고 싶어지면 음악을 고친다. 마음이 자주 변하고 변하는 마음을 쫓느라 일거리들이 불어나고 새로 또 해야 돼. 테이프 두 개 사놨거든. 그는 자주 몸살 기운을 느낀다. 그의 부근에서 뒹구는 감기약병은 그의 한 부분이다. 넘어갔어. 옷이 안 붙을까 또?
별로 햇빛이 남아서. 현장에도 열심히 쫓아다닌다. 전국체전의 매스게임 안무를 맡은 것이 이번으로 4번째. 어느 정도 익숙해진 작업이다. 그러나 박 단장이 운동장에 나타나는 횟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것을 노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열중하는 것이다. 일에 몰두하는 것은 그의 기질이다. 재능처럼 타고난 그의 행운인 것이다. 그날 운동장에서 매스게임의 음악을 만들어준 김희조 씨를 만난 것은 불운이었다. 그의 음악을 사전 승낙도 없이 고쳐버리고 나온 길이 아닌가.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지만 박 단장에겐 아직 그럴듯한 별명이 준비되어 있질 않은 것이다. 뭐 어떤 음악을 해요? 폴카 음악을 속도를 스피드를 빨리 해가지고 스피드 빨리가 돼요? 여기서 그게 제 녹음기 돼요. 제 시스템이 돼서 완전히 제 연습실에서 제가 녹음했어요. 한번 이따 보셔요. 이동 음악은 어차피 그 박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제 편집을 해서 그전 걸로 해주라. 그래서 녹음을 들어보세요. 이 좋은 음악을 안 써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사무실 시스템에서 들으니까 기가 막히게 좋죠. 그러니까 이건 안 켜놨다 다음에 쓰고. 다음에 언제 써요? 언제 써요? 내가 그래서 밤을 새고 고생해 주셨는데. 변명은 횡설수설이 돼버리고 결국 이번에도 얼렁뚱땅한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만다. 밤을 새우며 음악을 만든 김희조 씨의 얼굴이 착잡해지고 아니 학교에서 일단 입혀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럼 일단 입으면서 또 우양우양 입어야. 이번 매스게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규모가 크다. 남녀 고등학교 3개교씩 모두 6개교 고등학생 5,887명이 동원된다. 매스게임은 뿔뿔이 6학교로 나뉘어 연습을 해왔다. 계획상에만 11시 25분부터 시작이고 10시부터 10시 25분은 악대 시간이야, 선도.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해봐야 된다는 얘기요. 선도학 때 자기 시간 되면 들어와 버려. 30분까지만 도착하면 30분간 한 연습을 번만 해보자 그거야. 9시까지 이제 한자리에 모여 연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 거기다가 각 학교의 지도교사들에게는 쌓인 물만이 있다. 박 단장이 수시로 내용을 바꾸는 바람에 그걸 쫓아서 연습하느라고 학생들과 몇 배 더 고생을 한 것이다. 기계공고의 김판저 선생이 대표로 그 불만을 쏟아놓는다. 뭔 일을 해야지? 9시 20분까지 버스가 버스가 오니까 학교로 와요? 학교로 왜 버스가 와. 그렇게 박장 선생님 그래졌어? 버스가 9시 20분까지 학교로 오기로 했어. 네. 또 난리 나네. 아니 근데 그리고 그것을 갑자기 바꿔본다거나 그것은 안 되죠. 학교 버스는 왜냐하면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연습을 하자 그랬는데 왜 나는 그거 모르지. 버스 관계는 내가 그까지 어떻게 알아. 엊그저께도 얘는 9시 20분에 온다고 그랬는데. 스카프 풀지 마. 스카프 쓰지 마. 어렵게 총연습의 기회를 마련했다. 옳지.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요것들. 전남공고 천천히 와. 5천여 명의 호흡을 하나로 모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스탠드에서는 불이 났다. 전체를 보기 위해 박 단장은 스탠드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다. 불은 박 단장의 맞은편 스탠드에서 일어났고 그 사이엔 아득한 거리가 있었다. 불길은 곧 잡혔지만 예상치 못했던 불과 그 사이에 놓여있던 아득한 거리. 그것은 앞으로도 박 단장이 수없이 부딪혀야 하는 상황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런닝만 남자 런닝만 이렇게 팠으면 천도 조금 들고 좋을 텐데 그걸
미안합니다. 밑에가 저거 끝이. 내가 스카프 신경 쓰지 않은 게 내가 딱. 예, 그것만 잘 해주시면 6천 명 가까운 학생들의 매스게임 의상을 준비하는 과정도 난관의 연속이다. 해라 있잖아요. 어저께 또 정신이 통 없으시네. 또 초록색만 봅시다. 초록색. 아 여기 있네. 아니야, 파랑이네. 초록색 없어? 여기 초록, 여기 초록이지. 뭐 요거 초록이야, 파랑이지. 왜 그것을 먹으려고 그럼 크게 만들어? 에이 그래 알았어. 그럼 업자들이나 체전 준비 상황실 사람들은 초록이나 파랑이나쯤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견해의 차이라고 쉽게 양보할 처지가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의상을 다시 만들려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 박 단장이 양보하면 일이 쉬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박 단장의 양보를 받아냈던 사람은 없다. 박 단장은 욕먹을 각오를 한다. 욕먹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욕심은 포기하는 편이 속이 편하다. 진처럼 수박색 진짜. 아 윤사모님 나 모르니까 아까 해. 정신 나가셨단게. 어저께 아침에 마치 전화를 해주셨길래 아이고 잘 맞았다고. 아 요거 좀 잼해주라 누가. 아니 안 잼해도 되지. 가지고 갈 것이니까. 무슨 거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가. 5천 예산 갈라지 지금. 아이고 참말로. 우리 끝나면 한잔 합시다. 다 모두 고생이요. 참말로 그래서 그래 하래도 그랬어. 꽃나가지고 그래 고생하고. 그날 저녁엔 매스게임 지도교사들에게 한 잔 산다. 자, 선생님. 자, 유아야. 저 어디 선생님 위하여 한번 하세요. 위하여, 위하여. 건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굴고 그냥 바꿔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도 흔들흔들해본 게아 이것이 마스 게임이구나. 그래갖고 우리는 이거 열심히 해서 이 동작을 잘 익혀놓으면 또 이렇게 바꿔줘버려. 또 이렇게 봐.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이 가지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너무 해본 게 이것은 너무 뭐라 할까 우리 잘못도 아니고 학생들 잘못도 아니고 지도위원들이 조금 생각할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큰 작품의 큰 대형을 이런 기회에 시행착오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기획을 잘 했던 거예요. 이런 기획을 않고는 그런 뒤에 또 아까 애들 운동장에 앉혀놓고 솔직히 말해서 몇 시간씩 대학교 때 앉아놓은 게 그런 거 얼마나 많다고요. 내시경은 처음에 이렇게 조안을 딱 짜가지고 동작을 만들어 놔갖고 하다가는 욕심이 나버려. 이것이 예술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옆으로 때는 긁어서 말이야. 또 밑으로 더 들어보면 더 좋단 말이야. 그럼 또 밑으로까지 이번 들어보자. 같이 그런 작품을 저는 이제 이런 시행착오 없이 한 것은 과정은 참 잘했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거지. 박 단장은 물론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살림을 시어머니께 떠맡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다. 외아들 옹이는 지금 고3이다. 입시에 막바지를 오르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자주 외로움을 탈 것이다. 그런 아이의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 고3 어머니의 역할도 하지를 못한다. 딸들은 모두 무용을 한다. 큰딸 영은 올해 봄에 이대 무용과에 입학해서 학교 기숙사에 가 있다. 딸아이들이 무용을 하는 것은 박 단장의 뜻이 아니었다. 막내인 호는 어린 시절 무용을 해야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것 아니냐고 박 단장 가슴에 못을 박았던 아이다. 남편은 실업 중이다. 지난 80년 봄에 20몇 년을 천직으로 삼았던 학교에서 해직당했다. 의연하게 자기를 지키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중년에 당한 상처를 덧내고 있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 그의 곁에도 박 단장은 있어야 한다.
박 단장은 그런 모든 직무들을 끝끝내 유기할 수밖에 없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곧장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둘째인 옹이는 성악을 한다. 대학 입시에서 실기를 치러야 하는데 2달 전에 맹장 수술을 했다. 배에 힘이 없어 아직도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옹이에게 마음이 쓰이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고3 어머니 흉내를 내보는 때가 있다. 자, 뭐 열심히 하냐, 지냐? 응? 그렇지? 힘이 없지? 아직도? 응? 아, 이건 안 되겠다. 장이 나쁜 게 아니. 장이 나쁜데 엄마 이걸 잘 못 가져왔어. 몰라. 안 쳤어, 봐봐. 하나도 안 돼. 설탕 많이 먹으면 안 돼. 응? 조금만. 에휴. 난 몰라. 열심히 해. 응? 노래 저렇게 크게 틀어놔도 공부 되나? 노래하는 사람 노래도 공부해야지. 그래. 안 하던 짓이어서 서툰 고3 어머니의 배려는 언제나 빗나가고 만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아이들이 뿔뿔이 학교로 가버리는 시간에도 박 단장은 깨어있기가 어렵다. 뒤늦게 일어나 아이들이 남기고 간 식탁을 보게 되는 날이 있다. 아이들 밥그릇에 남아있는 밥이 목구멍에와 걸리고 그리고 박 단장의 일상이 그런 모든 것들을 밀어낸다. 여기 왔니? 네? 왔어? 9시 무용단 사무실로 출근. 박 단장이 당당한 자기 모습을 찾는다. 이렇게 안 나왔니 왜? 양이는 연습 보기 안 있고. 응? 어디 뒤로 봐. 왜 연습하다 들어가니? 응? 왜 들어가? 너는 항상 그런 사람. 왜 오늘은 안 하던 짓을 했다, 춘명이는? 응? 오늘 아무리 운동장에서 피곤해도 와서 또 해야지. 응? 앉아. 다 같이 연습하고 있는데 너희만 피곤해가니 들어가? 무용이 안 늘지? 지금 이번 우리 공연이 며칠이죠? 17, 18일 공연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13일이 끝나면 여러분들 12일 날 연습이죠?
작품 연습이. 그러니까 우리 이번 공연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품한다고 너무 지금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오늘 같은 날도 연습 안 하고 지금 연습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 송구는 어디 가고 안 나왔어? 응? 남자들 다 어디로 가버렸구나. 혼자고. 이래갖고 어떻게 해야 연습해? 응? 작년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랬어요? 금년에는 봄부터 여러분들이 긴장이 풀어져갖고 대작 안 하니까 창작 안 하니까 그냥 공연에 임하는 자세가 항상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지. 선생님이 하라면 하고 작품 공연 있으면 하고 아니면 놀고 이건 안 돼. 항상 어떤 작품을 줘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죠. 공연 때만 자기가 노력하는 것은 안 돼. 그래서 살쪄 있는 사람들 봐. 며칠 쉬었다 오더니 막 살이 이렇게 쪘네. 응? 당신들 잘해서 좀 하고 수고했어. 무용은 잠시라도 자기를 갈고 닦는 연습을 게을려 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하고도 꾸준히 무대를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하고 만다. 창단 멤버였던 최현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이해를 해주지 않아 주저앉고 말았다. 박 단장은 특별히 그의 재능을 아까워한다. 제자들 이달 말일까지 전부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옛날에 무용수들이 모아갖고 이번에는 춤을 한번 치자. 그래서 이번 그 회의에서 뜻을 모았어. 그래서 암만 정서방이 뭐라 해도 이번만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오늘 좀 내가 바쁘지만 만나자고 한 거고. 정말 어떤 무용으로 최현만한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 측량하기조차 어려운 그 정신적 물질적 투자와 땀. 최현은 무대를 떠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도 그는 무대의 집념과 포기 그 사이에 서 있을 것이다. 응? 알았어? 퇴근 시간, 남편이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는 때가 종종 있다. 남편은 무용인 박 단장을 지지한다. 박 단장이 예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좌절했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다. 가난한 시립무용단을 위해, 아니 박 단장을 위해 서슴없이 사재를 털었을 정도다. 지금 쓰고 있는 무용단 연습실이 그의 소유. 박 단장도 남편만은 어렵다.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전혀 뭘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갑자기 지금 내가 발표하려니까 좀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이제 그것도 무리고 하여튼 호야도 이제 호야도 많이 지금 그래. 호야도 지금 이제 2학년이야 이제 2학년이고 또 막 뭐 외국 유학을 보낸다 무슨 뭐 서울로 보낸다 막 그러기 앞서서 광주에서 얼만큼 좀 엄마로서 또 사실상 무용 지도를 해주는 입장에서 호야한테 얼마나 큰 정성을 썼냐고 말이야. 그리고 또 지금 옹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난 그래 이제 몰라 당신은 지금 그런 내가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좋아하냐고 나도. 근데 내 입장 그러지 무용도 제대로 해주고 국가 행사도 제대로 해주고 또 집안도 제대로 해줬으면 나는 욕심이 그래. 근데 어떤 면에서 그냥 한쪽에 펑 빠져버리면 당연히 그런 게 있어. 마찬가지야. 한쪽에 빠져버리면 옆을 너무 안 봐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2달 후에는 시험 받았어. 물론 이제 아빠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어. 나도 사실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해준 거다가 엄마가 뭐라 해준 것이 훨씬 애들이나 강하게 해야지. 옹이가 불만이 많은데 내 생각은 훈련 안 만나서 못해도 훈련 안 만나서 내가 바라진 않아. 왜냐면 무용하려니까 무용 또 자기 무용색에 또 그만큼 키워나가려니까 힘드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보통 엄마 네. 보통 엄마는 하고 있지. 당신은 남보다 많이 이해하고 그런 건 좋은데 어떤 점에서는 너무 또 자기가 바라는 욕심도 많아요. 하지만 난 책임 능력의 한계를 느끼니까 다 만족할 수 없지. 책임은 느끼지만 그리고 작품을 할 때는
주변에 어떤 소리도 어떤 얘기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근데 나는 그래 당신 불만이 많지만 잔소리라 해도 당연히 그래. 좌절하면 끝없이 일으켜 세워주는 남편도 이따금 박 단장을 꾸짖는다. 멋진 저녁까지 마련해 놓고서 조금만 주세요. 오늘 갈증 나니까 나도 하나 주세요. 난 두 손을 주는데 어째 하나 줘야지. 아이고, 내가 남자가 받는 것 같다면 똑같은 거. 자, 뭐 이렇게 또 대본을 잘 써주라고 화이팅. 남편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한다. 그러나 박 단장은 안다. 두 가지를 다 잘하려면 한 가지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난 당연히 사직 무용가가 돼갖고 가정 뭐 남편 버린 거 난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 남편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내가 표현을 하지 못하지. 근데 그냥 갑작스럽게 당신이 화내고 그럴 때는 속상하지. 누가 하지 않은 작품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 하지 않으면 그땐 그것까지 허전하고 괴로울 수가 없는데. 생활도 예술이고 자식 키우는 것도 예술입니다. 응? 좀 더 할 거예요. 예술 이제부터라고 생각해. 네. 이제부터. 자기 또 한계도 아니야. 생활도 예술이라는 남편. 아, 그럼 물론 자기 그걸 모르는 박 단장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두 가지 예술을 다 잘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뿐이다. 주부를 바깥일에 빼앗긴 가족들은 집안에서도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 모른다. 자기 일 때문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 가족들에 대한 빚이 날마다 쌓이고 있다는 걸 안다. 지난 9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부쩍 말수가 적어지신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자기 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옹이의 연습을 위해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일주일에 2-3번 집에 온다. 추석 전야 서울에서 큰딸이 돌아왔다. 고마웠어. 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무서웠냐? 수업을 머리가 많이 편해졌네. 그래서 그냥 서울을 못 너는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그래. 미안해. 할머니 괜찮지? 응, 좋다. 이거네. 허전하시지 않지? 내거 선물 사왔어? 이거는 선물만. 제가 선물인가? 너? 나 됐어. 엄마는 안녕하세요. 좋구나. 엄마야 뭐 항상. 예. 왜 이렇게 짐이 많아? 서울로 유학 간 첫해. 큰딸은 벌써 식구들의 선물을 알뜰하게 꾸려올 줄을 안다. 오자마자 가는 것부터 물어봐. 빨리 가. 노인 거? 속옷. 속옷. 엄마 아빠 생냐? 엄마 아빠를 읽어보자. 사랑하는 동생아, 생일 축하한다. 힘들었던 고3, 귀엽지만 아름다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거야. 기쁜 내일을 위해 10월 2일 날짜 지났잖아. 누나가 멋지게 갖고 왔다. 깜짝스럽게 그래. 누나 불도 먹고 짜고 싶은 거 하고. 다 알아. 이정석 거야. 아버님은 74해를 살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님과 함께 산 건 횟수로 고작 10년. 신혼의 5년과 말년의 5년뿐이다. 48년 전 간도로 떠났던 아버님이 5년 전에야 돌아오셨던 것이다. 그 사이에 43년은 기다림의 세월이었다. 어머니는 희생과 인내로 그 세월을 이겨내셨을 것이다. 5년 전 아버님이 돌아오시지 않았어도 어머니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외아들인 남편에 대한 희생과 헌신으로 당신의 삶을 완결하려 하셨으리라.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다. 아니, 그것은 거역하기 어려운 어머니 세대의 선택이었다. 어머니는 그 세대의 선택을 그저 따랐을 뿐인지 모른다. 근래 아버님을 잃으시고 상심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박 단장은 이따금 궁금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규정한 그 선택에 만족하고 계실까? 나도 괜찮아. 천천히 가. 애기 할아버지야? 그냥 여기서 인사드리고. 그래요? 예. 어때요? 나는 인사해요, 와요? 예. 추석 성묘를 마치고 가족들은 이 문씨 집성촌의 대붓댁을 들렸다. 이만한 거.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끝내 의연하시던 어머님이 대붓댁에서 내놓은 술 한 잔으로 결국 눈물을 찍어내신다. 아들은 나잘 둬서 자네 남편 오라게 하고. 인자 여기 와셔서 우셔버리네. 내가 소화라. 온전하면 아니야. 내가 소화라. 젊어서 거기 살때 순전 아무것도 없이 자왕틀로 해서 저는 갈 때. 고생하셨어요. 10분, 5분? 아니 10분. 오지도 않았다. 그냥 오늘 그래서 알아서라는 소리야. 걔들 하루에 1,000원. 그날 저녁 박 단장은 두 딸을 데리고 텅 비어 있는 연습실을 찾았다. 이제 두 딸이 무용을 한다. 큰 딸은 이론을 택했고 작은 딸은 프리마돈나가 꿈이다. 딸들 앞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을 것이다. 박 단장 앞에 놓였던 그 선택의 기로들. 어린 시절엔 멋모르고 무용을 했고 결국은 무용 없이 스스로를 지탱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일이냐 가정이냐는 참으로 심각한 기로였다. 그때마다 번번이 박 단장을 일적으로 돌려세웠던 게 있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만으로 평생 만족하면서 살 자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옳지. 여기 내려. 딸애들이 그런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박 단장은 모른다. 딸애들 자신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몫으로 남겨진 싸움이다. 여기 호흡을 죽여야지. 스트레치.
무용을 하는 딸들을 도와주면서 박 단장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무용을 통해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일. 또 배. 1, 2, 3, and 4, and 1, and 2, and push, push, and push, 또 봐, and stay. 또 안 됐어, 안 돼. stay. 놓고 이렇게 돌아가. 안 돌아가야지. 응? 자기 한계와 싸우며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으로 박 단장은 자기 일을 지속해왔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가사와 가족들에게 등한한 자신을 위로해왔다. 그리고 그것은 또 딸들을 춤의 길로 길들이는 박 단장의 호령법이기도 하다. 여기가 올라가, 여기가. 여기 또 여기가 힘 빠졌어. 튕겨. 봐, 언니는 여기가 살아있잖아. 여기가 죽으면 다시 말랐어. 이리 와. 너 엄마한테 좀 혼나야 돼. 어우, 이게 이렇게 복잡해서 되겠니? 지금같이 이렇게 토슈즈도 좋은 토슈즈 신고 하는 게 아니고, 응? 얼마나 두꺼운 슈즈 신고 여기다 발라도 엄마는 집에 갈 때 맨발로 집에 갔어. 토를 신고 발가락 10개가 다 까졌어도.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면 끝까지 했어. 막내 호도 이제 춤을 즐길 수 없다. 무용을 계속하는 동안 호 앞에는 날마다 도달해야 할 목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통스러우면서도 그것을 버릴 수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박 단장의 선택이었다. 고통이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목표 그 자체일 수 있어야 한다. 그 강렬한 소망이 여자의 선택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